안녕하세요, 문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알고리즘 1번. 답이 되는 번호는 주로 글의 중간 부분에 있다. 즉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역대 정답표부터 보고 갈게요. 자, 역대 정답표가 이래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의 역대 정답표예요. 백분율 보시면 1번이 0%죠. 5번도 0%예요. 왜 이렇게 중간에 답이 몰려 있을까요? 이 글의 흐름에 문제의 구조가 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원래 이렇게 문장이 쭉 적혀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보기의 번호가 적혀있는 이런 문제들은 주로 1번이 답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오다 보면 1번이 답인 경우 너무 빠른 시간에 문제가 풀려버려요. 그쵸? 그래서 1번의 답을 잘 배치하지 않지만 사실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이 짧은 글이지만 기승전결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글의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역시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1번과 5번은 14년 동안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1번, 5번은 아예 제쳐놓고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를 하시란 얘기예요. 자, 이걸 보고 그럼 알고리즘 2번이에요.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핵심 포인트가 다르다. 그래서 2, 3, 4 위주로 읽어서 비교해서 결이 다른 문장 하나를 찾는다. 이게 두 번째 알고리즘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에 관한 만약 글이 있다고 쳐요. 자, 2, 3, 4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번 아이들이 어린 시기부터 글을 읽는 것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다. 3번 어릴 적부터 글을 읽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걸로 나타났다. 4번 어린 아이들이 읽는 책의 가격은 비싸다. 어때요? 2, 3, 4가 모두 아이들과 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4번이 비켜가죠.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절대평가 이전에는 우리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 꽤 생뚱맞은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서 찾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요즘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핵심 포인트만 조금 다른 그런 문장들을 찾는 위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번이 명백한 대명사나 지시어가 있는 문장은 흐름과 유관하다. 무관한 게 아니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 말에서든지 똑같아요. 앞에 어떠한 문장이나 아니면 단어가 나오고 그걸 가리키는 대명사나 지시어가 있다면 그 뒤에 문장의 흐름과 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 또 하나의 답을 찾는 알고리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배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15학년도 수능 홀수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1번과 5번을 좀 보류를 해두고 2, 3, 4를 먼저 읽어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근데 2, 3, 4에서 우리 명백한 대명사 혹은 지시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하나 있죠. 4번이에요. 자, 이
4번은 아마 답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읽어서 비교하는 게 100% 확실하니까 세 개 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태양 에너지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다. 3번입니다. 분명히 오염을 일으키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더 싸지만 더 깨끗한 차를 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덜 오염시키는 자동차가 생산될 것이다. 거의 오염시키지 않는 차도 심지어 만들어질 수도 있다. 4번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옵션은 수년의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자, 어때요? 우리 2, 3, 4 중에서 2번이 생뚱맞게 태양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번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 거죠. 이렇게 우리 절대평가 이전에는 조금 찾아내기가 쉬운 편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로 바뀐 거 한번 볼게요. 자, 2018학년도 수능 홀수예요. 자, 우리 일단 1번과 5번을 좀 보류하고 2, 3, 4만 보겠습니다. 자, 2번이 this, 4번이 this, 아주 명백한 우리 대명사 혹은 지시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2번과 4번이 답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 그러면 3번이 답인가요? 아, 물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우리 2, 3, 4 한번 비교해서 100%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도 남들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남들에게 하지 말라는 기본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자, 3번입니다. 아이들의 SNS 활동은 지식 축적을 도울 때 장려되어야 한다. 4번이에요. 이것은 또한 SNS에 대한 황금률이어야 하지만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환경에서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와 잠재적인 심각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자, 이 정도면 어때요? 2번은 오프라인에서도 란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온라인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하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3번 같은 경우가 뭐 SNS 활동을 장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3번이 역시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2020학년 수능 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번과 5번을 잠시 보류할게요. 그리고 2, 3, 4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번은 that is why 로 이 대명사로 시작하긴 하지만 보통 이거는 우리가 명백한 지시어라고 보기 좀 힘들죠. 그죠? 관용적으로 쓰는 거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명백한 지시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은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2번하고 3번 사이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읽어서 100% 확실하게 보는 게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2번, 이러한 모순된 진술은 각각 특정한 조건에서 사실일 수 있지만 언제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없으면 격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거의 없다. 2번이 격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네요. 자, 3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에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격언에 크게 의존한다. 3번은 격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벌써 2번, 3번이 다르죠. 4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훨씬 더 적은 지침을 제공한다.
그것들이 앞에 있는 애퍼리즘 격언들이니까 당연히 4번은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2, 3, 4 중 3번이 좀 다른 얘기, 전체 흐름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우리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문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